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의 인생입니다. 내 손으로 낳아 기른 자식의 늪. 그 늪에 빠지면 엄마는 악마라도 될 수밖에 없죠. 억척스럽지만 따뜻한 인상 능숙하게 고기를 썰고 손님에게 건넨다. 박수님 씨 나이 65 평생 이 시장에서 고기를 썰었습니다. 30년 세월 이 정육점 하나로 아들 민우를 키워냈죠. 억척스럽다는 말은 칭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았으니까요. 수님 씨의 삶은 곧 희생과 책임의 역사였습니다. 시계가 4시 30분을 가리킨다. 수님이 가게 문을 닫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요즘 수님 씨는 겉으로 보이는 강인함과 달랐습니다. 가게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얼굴에는 초조함이 드리웠죠. 그녀의 억척스러움은 이제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한 가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님이 가게 구석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화면에는 빛 독촉 문자가 빼곡하다. 아들이었습니다. 39 어엿한 가장인 줄 알았던 아들 민우가 사업 실패를 거듭하고 거기에 발을 담근 도박 중독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은 것이죠. 수님 씨는 아들의 치부를 며느리에게는 알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녁 7시 서영의 깔끔한 빌라 거실. 서영은 학생들 채점 중. 며느리 윤서영 씨는 대형 학원에서 인기 많은 수학 강사입니다.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죠. 수님 씨와는 성격도 살아온 환경도 극과 극입니다. 서영 씨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넘치는 간섭과 옛날식 사고방식 때문이었죠. 띠링 전화벨이 울린다. 발신자는 어머니. 서영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는다. 서영아, 너 지금 통화 가능하지?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바쁘신 것 같던데. 바쁘긴 내 남편이 급하다. 사업 자금이 막혔어. 큰일 났다네. 또요? 지난달에도 빌려가시지 않았어요? 이번엔 얼마나? 1,000만 원 당장 내일 오전까지 넣어. 내 남편 신용이 걸린 일이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너는 돈만 만들어. 서영 씨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매달 아니 며칠이 멀다 하고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마치 자신을 돈줄로만 보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죠. 어머님, 저희도 대출금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그리고 지난달 드린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죠. 남편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시끄럽다. 내가 뭘 안다고 따져? 남편을 생각하면 군말 말고. 돈이나 준비해. 내가 이러는 거 남편 일에 관심 없다는 증거다. 빨리 끊어. 뚝수님이 전화를 끊는다. 민우가 퇴근하여 거실로 들어온다. 서영은 화가 난 채로 그를 노려본다. 당신, 어머니가 또 1,000만 원을 내놓으라는데 이게 말이 돼? 당신 사업이 뭔데 매번 우리한테 돈을 요구해? 어깨를 으쓱하며 시선을 피한다. 아, 엄마 또 그러셔? 서영아,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잖아. 그냥 잔소리 듣기 싫으면 그냥 좀 드려. 내가 알아서 나중에 갚는다고 할게. 당신이 알아서 한다고? 당신 말대로 하면 매번 빚만 늘었잖아. 당신은 이 싸움에서 왜 늘 빠져? 당신 엄마랑 당신 문제잖아. 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피곤해 죽겠는데 나 좀 쉬자. 민우는 서영의 분노를 외면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결국 서영 씨의 분노는 시어머니가 아닌 갈등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영 씨의 눈에는 시어머니 수님 씨가 욕심 많고 부당한 시월드의 상징으로 아들 민우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무능한 남편으로 비쳤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쭈그려 앉아 달꼬치를 먹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아들의 사업 때문이 아닌 아들의 빚 때문인 이 모든 상황이 그녀를 짓누른다. 수님 씨는 알았습니다. 며느리 서영 씨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되 민우가 자신을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아들을 지키겠다는 엄마의 잘못된 헌신은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악역으로 몰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진다. 수님은 여전히 혼자 앉아있다. 내일 또다시 며느리에게 독한 말을 해야 하는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는다. 수님 씨는 언제까지 이 무거운 거짓말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 서영 씨는 과연 이 돈에 굶주린 시어머니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될까요? 서영이 학원 강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역력하다.
지난번 시어머니와의 전화 이후 며느리 서영 씨는 어렵게 1,0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추가 강의를 뛰고 적금을 깼죠. 이 모든 희생이 남편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서영이 수님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이체 완료 문자를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쉰다. 서영 씨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시어머니와의 지긋지긋한 돈 문제가 드디어 끝이 나기를요. 하지만 그 희망은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3일 후 서영이 다시 수님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이번엔 수님의 목소리가 더 다급하다. 서영아, 너 지금 또 큰일 났다. 갚아야 할 돈이 갑자기 불어났어. 이번엔 2천만 원 당장 급하다. 에이, 2천만 원이요? 어머님 불과 사흘 전에 1,000만 원을 보내드렸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돈이 어디에 쓰이는 건데요? 내가 알 바 아니다. 묻지 마. 내 남편이 살려면 무조건 만들어야 해.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해. 뚝다시 수님이 전화를 끊는다. 서영이 전화기를 쥐고 몸을 떨며 분노한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바뀐다. 서영 씨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 수님 씨의 끝없는 요구는 단순한 사업 자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탐욕이었습니다. 혹은 자신에게 부당하게 짐을 지우려는 시월드의 압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나 회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영이 운전하며 수님의 정육점으로 향했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하다. 서영 씨는 직접 수님 씨를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따지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마침표를 찍고 싶었죠. 수님의 정육점 앞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장은 사람들이 오가는 중이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2천만 원이라뇨? 저도 이제 못 드리겠어요. 지난달 지난주 계속되는 이 돈 요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수님은 당황했지만 곧 냉정하게 가면을 쓴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이게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를 질러? 내가 이 집안을 망하게 할 작정이냐? 내 남편 사업에 관심도 없고 돈이 아깝다는 거니? 서영은 눈물을 참으며 목소리를 높인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어머님의 이 부당한 요구가 무서워요. 저는 어머님 탐욕 때문에 저희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수님은 일부러 더 크게 소리친다. 주변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모두 두 사람에게 쏠린다. 이런 막된 며느리를 봤나? 내가 그러고도 우리 민우 안에 자격이 있니? 당장 가게에서 나가. 나가. 수님 씨는 일부러 악역을 연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더 이상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게 하려는 엄마의 절규이자 마지막 방어선이었죠. 하지만 서영 씨에게는 그저 비열하고 인정 없는 시어머니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각 서영의 집. 서영이 소파에 기대 지쳐 쓰러져 있다. 그날 이후 서영 씨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함께 남편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집니다. 왜 남편은 이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는 걸까요? 민우가 샤워하러 간 사이 민우의 휴대전화가 테이블에 놓여 있다. 서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결국 서영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어봅니다. 그녀는 남편의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가 아닌 모바일 뱅킹 앱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민우의 계좌에서 수백만 원씩 도박 스포츠 베팅 사이트로 입금된 내역이 연이어 보인다. 남편의 사업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악착같이 요구했던 돈의 일부가 남편 민우 씨의 도박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던 것입니다. 서영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보다 더 근본적인 가정의 위기를 목격한 것이죠.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우가 서영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당황하며 폰을 낚아챈다.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폰을 봐? 이게 다 뭐야? 수백만 원씩 당신 도박하고 있었어? 그 돈 때문에 엄마한테 계속 돈을 요구한 거야? 적반하장으로 소리친다. 잠깐 한 거야.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엄마 심장 떨려서 쓰러지셔. 이 사실을 아는 건 너랑 나 둘뿐이야. 넌 모른 척해야 돼. 민우는 서영에게 이 사실을 숨길 것을 강요하며 강하게 압박한다. 서영은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에 대한 오해,
그리고 강요된 비밀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 서영 씨는 이제 고부 갈등이라는 표면적 문제 넘어 남편의 도박 중독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마주했습니다. 이 비밀은 곧 서영 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것입니다. 과연 서영 씨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서영이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하다. 남편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 서영 씨는 더 이상 가정을 지킬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비밀을 강요하며 뒤로는 도박에 빠져든 남편. 그리고 끝없이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 서영이 변호사와 대화하는 모습. 이혼 서류를 받아들며 복잡한 심경을 감춘다. 결국 서영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사유를 물었죠. 서영 씨는 남편의 도박과 더불어 시어머니의 부당한 재산 요구와 반복되는 갈취 행위를 주된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서영 씨의 눈에는 시어머니 수님 씨가 여전히 가정을 파괴하는 악당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수님의 정육점으로 급하게 찾아온다. 수님은 고기를 썰다가 아들을 본다. 아들 민우 씨는 서영 씨의 결심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도박 사실이 며느리에 의해 폭로되든 어머니가 악역을 자처하든 이혼만큼은 막아야 했습니다. 이혼은 곧 자신의 모든 채무가 드러남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민우는 울먹이며 수님에게 매달린다. 엄마. 나 이혼당하게 생겼어. 서영이가 변호사까지 만났대. 나 어떻게 해 엄마. 고기를 썰던 칼을 내려놓는다. 아들을 차갑게 노려본다. 이혼? 잘됐다.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빨대 꽂고 산 거 이제 그만하라는 하늘의 뜻이다. 엄마.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막아줘. 내가 이번엔 진짜 도박 끊을게. 사업도 잘 될 거야. 사업? 너 또 거짓말하니? 내가 그동안 나한테 사업이라고 했던 게 다 도박 판돈이었잖아.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도박을 끊지 않으면 엄마도 너를 포기하겠다. 수님의 독한 말에 민우는 충격을 받고 주저앉는다. 수님은 아들을 향한 절망과 자기 혐오로 몸을 떤다. 수님 씨의 그 말은 아들을 향한 마지막 독설이자 경고였습니다. 아들의 인생에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는 엄마의 덫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민우 씨는 어머니의 분노와 절망을 뒤로한 채 돈을 구하러 급하게 사라집니다. 서영의 집. 서영이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목록을 정리하고 있다. 서영 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남편의 개인 물품들을 버리기 위해 민우 씨의 서랍을 열었죠. 서랍 안. 서영이 낡은 잡동사니들을 꺼내다가 두툼한 서류 뭉치와 구형 휴대전화를 발견한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서류였지만 펼쳐보니 시어머니 박수님 명의의 사채 계약서였습니다. 서영 씨는 놀랐습니다. 왜 시어머니 이름으로 사채가 있는 걸까요? 서영이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읽는다. 금액은 어마어마하다. 서영 씨는 이어서 구형 휴대전화를 켜봅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문자 메시지가 가득했죠. 발신인은 김 사장 사채업자였습니다. 박수님 씨 이자 또 밀리면 이번엔 아드님 직장에 찾아갑니다. 아들한테 사업 얘기 말고 도박한 얘기는 잘 숨기세요. 이번 달엔 며느리한테 손 벌리시죠. 아드님 인생 살려야죠. 서영의 얼굴이 사색이 된다. 그녀의 머릿속에 그동안의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전화 시장에서의 싸움 그리고 남편의 회피. 순간 서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해했던 모든 것이 진실의 조각들이었다는 것을. 시어머니 수님 씨는 탐욕스러운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에게조차 엄마의 치부를 숨기려 악역을 자처했던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서영 씨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빠집니다.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바라본다. 시어머니를 향한 증오심이 죄책감과 연민으로 급격하게 바뀐다. 그동안의 갈등은 시어머니의 욕심이 아닌 아들의 도박과 채무라는 거대한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영 씨는 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끙끙 앓았던 시어머니의 외로운 싸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영이 사채 계약서와 옛날 휴대폰을 꽉 쥔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미안함과 깨달음의 눈물이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영 씨. 그녀는 과연 이혼을 진행할까요?
아니면 오해 속에 홀로 고통받던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연대를 시작할까요? 서영이 낡은 건물의 계단을 급히 뛰어 올라가는 모습. 그녀의 손에는 사채 계약서와 옛날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다. 음악은 긴장감에서 벅찬 감동으로 서서히 전환된다. 진실은 충격적이었지만 서영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시어머니의 진짜 이름을 찾기 위해. 서영 씨는 민우 씨의 사채업자 김 사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서영이 사채업자를 만나 수님의 빚 내역서를 확인했다. 서류에는 민우의 도박 빚을 대납한 기록이 빼곡하다. 서류는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 수님 씨가 서영 씨에게 요구했던 모든 돈 그리고 그녀 명의로 빌린 막대한 사채까지, 그것은 아들 민우 씨의 끝없는 도박과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며느리의 가정까지 지켜주기 위해 세상의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했던 것입니다. 서영이 서류를 쥐고 비틀거린다. 그녀는 수님의 희생을 깨닫고 억울했던 수님의 고독한 싸움을 이해한다. 탐욕스러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수님 씨는 아들의 부끄러운 치부가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 자신이 악역이 되는 것을 자처한 우리 시대의 고독한 엄마였습니다. 그 모든 강압적인 행동은 더 이상 묻지 말고 너는 여기서 벗어나라는 엄마의 잘못된 방식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서영이 눈물을 닦으며 수님의 정육점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간다. 시장 상인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선다. 서영 씨는 죄책감과 미안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시어머니의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수님은 정육점 앞에서 고기를 썰고 있다. 표정은 여전히 고독하고 지쳐 보인다. 서영이 수님 앞에 멈춰 선다. 서영은 울음이 터지며 수님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셨어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오해하고 미워했는지 아세요? 수님은 당황하여 칼을 내려놓는다. 며느리의 눈물과 진심에 가슴이 무너진다. 서영아, 내가 어떻게? 뭘 봤니? 그건 다 잊어라. 내가 그냥 욕심이 많아서 그랬다. 내 잘못이 아니야. 수님의 품에 안겨 오열한다. 거짓말 마세요. 제가 다 알았어요. 민우 씨 빚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밉고 원망스러우셨을까요? 수님은 더 이상 가면을 쓸 수 없다. 그녀도 결국 며느리를 안고 수십 년의 고통을 토해내듯 오열한다. 시장 상인들도 이 갑작스러운 고부의 포옹에 눈물을 훔친다. 흐느끼며 가슴을 치며 아들이 도박 중독이라는 부끄러운 소리를 참아내게 할 수가 없었단다. 민우가 망가지는 걸 지켜보는 게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 미안하다 서영아, 미안하다. 그날 정육점 앞에서 터져나온 두 여인의 눈물은 그동안의 오해와 세월의 앙금을 씻어냈습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낡은 단어가 아닌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여자들의 연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서영의 집. 수님, 서영, 민우가 함께 앉아있다. 분위기는 무겁지만 결의에 차 있다. 진실을 알게 된 고부는 이제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고 모든 문제의 근원인 아들 민우 씨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단호하게 남편을 똑바로 보며 민우 씨, 어머니가 당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 알겠죠? 당신은 어머니와 나를 방패막이로 삼았어요. 아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한다. 민우야, 이제 더 이상 엄마는 너의 방패가 되지 않을 거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해. 도박 끊지 않으면 엄마는 널 정말로 포기할 거다. 민우는 두 여인의 단호한 모습에 완전히 무너진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 엄마, 서영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도 내가 싫어. 제발 나 좀 도와줘. 치료받을게.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갈등은 마침내 봉합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희생과 며느리의 오해, 그리고 아들의 무책임이 얽힌 실타래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분노 대신 연대를,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향한 희생을 멈추기로 했고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를 재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부 관계를 넘어선 두 여인의 새로운 연대는 이제 아들 민우 씨의 재활과 어머니 수님 씨의 황혼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1년 후 봄 도박 중독 치료 시설 면회실 수님의 시장 정육점 및 복지관. 밝은 햇살이 드는 면회실. 수님과 서영이 민우와 마주 앉아 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1년 이 가족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새로운 삶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네. 민우 씨는 여전히 재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우가 지난 날을 후회하며 고개를 숙인다. 수님과 서영은 그의 손을 잡는다. 엄마 서영아, 이제야 알겠어. 내 도박은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구멍이었단 걸. 조금만 더 버텨볼게. 미안하다. 그래, 내가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이 엄마가 바라는 전부다. 이제 엄마 돈 걱정은 하지 마렴. 내 빚 엄마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 수님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향한 지나친 희생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썼던 엄마의 카드를 영원히 봉인한 것입니다. 서영 씨는 이 결정을 진심으로 지지했습니다. 수님의 정육점 수님이 아닌 다른 직원이 계산을 하고 서영이 능숙하게 서류를 정리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제 어엿한 동업자입니다. 서영 씨는 남편 민우 씨의 치료를 돕는 동시에 시어머니의 시장 일을 돕기 시작했죠.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돈이나 의무가 아닌 존중과 신뢰로 채워져 있습니다. 서영은 웃으며 어머니, 이번 달 수익 정산 끝났어요. 어머니 몫은 따로 빼놨습니다. 내일 복지관 가셔야죠? 그래, 내가 가게를 맡아주니 이 늙은이가 날개를 달았다. 내가 복지관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복지관 수님이 봉사활동 조끼를 입고 능숙하게 어르신들을 돕는다. 그녀의 표정은 활기가 넘친다. 30년간 아들 뒷바라지에만 매여 살았던 수님 씨. 그녀는 이제 봉사활동과 취미생활로 황혼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서영이 수님의 봉사하는 모습을 멀리서 흐뭇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수님에게 다가간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예전에는 늘 불안해 보이셨는데. 불안했지. 내가 아니면 아들이 망가질까봐. 하지만 이제 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이고 내 삶은 나만의 몫이라는 것을. 내가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그 희생의 덫에 갇혀 있었을 거다. 수님이 서영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 서영아, 고맙다. 너는 나에게 며느리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찾아준 동반자 같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행복이 저희 가족의 행복이니까요. 수님과 서영이 서로를 마주보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고부 갈등이라는 낡은 벽을 허물고 이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사랑과 희생은 책임감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나친 희생을 멈추고 당신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